오늘은 노년의 아름다움 중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이 만만치 않죠? 이 불상이. 이게 국보 제83호 금동 미륵 반가 사유상이라는 겁니다. 가장 사랑받는 불상이에요. 멋있잖아요? 동양인에게는 특히 그 불교나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초월적 의식이 사실 상식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양인에게는 상당히 좀 낯설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노인의 초월, 그 제로 트랜센덴스라고 그러는데 노인의 초월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학 분야에서 오늘은 노년의 아름다움 중에 가장 최고 수준인 초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먼저 노인의 생각이라는 것은 오랜 동안 세월을 살아왔으니까 객관적이고 냉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부족해요. 어떤 따스한 그런 그 관조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스한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 소위 그 나이가 들으면은 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다 죽잖아요. 또 생로병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객관적인 사실도 봐야 되지만은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그 생로병사하는 그 만물에 대해서 또 따스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금동미륵 반가 사유상에 보이는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 사유상 반가라는 거는 반가부자의 준말이에요. 그죠? 그 보면은 왼쪽 다리는 처음 내리시고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 위에 얹었네. 그래가지고 반가부자 자세로 약간 숙인 얼굴 말이에요. 뺨에 살짝 대고 손을 생각에 잠겨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초월적 의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린 불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동감합니다. 그러면 노년기의 심리적 성숙은 뭐냐? 요새 말하면 발달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노년기의 발달은 뭐냐? 그거는 노년 최고의 아름다움의 행복인데 가장 발전하면 그중 가장 그 가운데 가장 최선은 뭐냐? 이거는 노년 초월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 초월감. 이 노년기가 되면 불안해지잖아요. 자신의 외모가 늙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두려워져.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고 난리 칩니다. 또 노년기에는 건강이나 돈이나 자녀에 집착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안해지니까. 또 삶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중 제일 중요한 건 죽음이죠. 이런 모든 것을 아울러 가지고 노화에 대한 죽음에 노화나 이런 거 불안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흔히 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또 150세까지 산다고 그런다. 죽으면 저 멀리 있다. 또 나는 아니야. 나는 좀 예일 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 가급적이면 늙음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대화를 회피합니다. 그리고 다른 관심사에 집중해요. 예를 들면 자녀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든가 어떤 이념에 집중한다든가 어떤 성취라든가 이런 데 집중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장수에 지나치게 집착해요. 우리 조명진 대표님이 집착하는 그런 거는 틀린 거죠. 이거는 유난하게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나이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말이에요. 이건 동서고금 다 똑같아요. 생애 전체를 볼 때 행복 지수가 언제 가장 높으냐? 가장 어린 시절하고 가장 노년에 제일 높아요. 그리고 가장 불행한 게 40대, 50대가 가장 낮아요. 이게 영국의 그 워렉대 앤드류 교수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그걸
40개국에서 200 몇 명 이상에 대한 삶에 대한 그 행복 지수를 조사했어요. 그럼 이게 유대 행복성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어린 시절 행복하고 나처럼 70대가 되면 가장 행복해. 근데 이게 다 똑같더라고. 어느 세대나 다 똑같아. 이게 왜냐? 왜 그러냐? 이게 요새 말로 하면 노년 초월감이다. 제로 트랜센덴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깊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에릭슨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라르 토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르 토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그 수많은 노인들, 특히 삶의 만족도가 유난히 높은 노인들을 심층적으로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에요. 라르 토른슈타인, 제로 트랜센던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인데 아깝게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쓴 그 제로 트랜센던스라는 책은 아직 번역은 안 되어 있는데 많이 인용은 되고 있어요. 그 핵심 내용은 세 개예요. 뭐냐? 첫째, 노년 초월감의 핵심은 말이에요. 자기 존재와 늙어감을 우주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나는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나는 살아있는 모든 것의 일부다. 나는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와 연결되어 있고 나의 과거와 미래의 연결 속에서 현재를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인드라만 공동체, 인드라만이라는 것도 같은 개념이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다와 같아가지고 우리는 파도와 같은데 우리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다 이런 느낌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나오는 영화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뭡니까? 그 이상한 힘 있는 친구, 누구죠? 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시키는 그런 영화들이 가끔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철학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현재 등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를 같으면 나의 그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들, 나의 손자 이게 같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과거, 미래 이게 현재와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우주적 차원에서 나의 존재와 늙어감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게 마음이 좀 평안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깊어지고 이게 가장 제로 트랜센던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뭐냐?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성 또 자기 중심성에서 뭐 벗어날 때는 보다 좀 사람이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또 남에게도 좀 너그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할 때 비로소 보다 진실하게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통합해서 인생 전체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총괄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인 거는 대인관계에서 또 사회적 관계에서 보다 진실해지고 깊이 있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흔히 많이 보는데 노인하고 젊은이하고 서로 얘기할 때 나중에 서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를 보면은 이게 특히 노인들의 경우는 말이에요. 보다 진실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깊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말이에요. 좀 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타인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게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신을 억압했던 그 불필요한 관습이나 규범에서 좀 벗어나게 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좀 여유롭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요즘 선악이나 어떤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이분법이 뚜렷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게 좀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 나도 이 태극기 부대를 좀 너그럽게 여유롭게 좀 많이 좀 보게 됩니다. 사실은 내 친구들을 보게 될 때도 이 친구들은 아주 극단적인 태극기 부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친구들은 그냥 술 먹고 잘 놀아요. 재밌게. 그때 내 마음이 내가 너그러워진 거야. 옛날 같으면 만나지 않았을 거야. 야, 안 만나. 너희끼리 살아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 친구들도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유로워졌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서로 너그러워지니까 서로 자기 이념에 살면서 서로 술 먹고 유쾌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섣부른 어떤 판단이나 충고를 좀 하지 않게 되고 상대방의 좋은 점, 난 내 친구들이 오래됐잖아요. 이게 60년 된 친구들이 이게 쉽습니까? 그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상실이 커요. 근데 65년 된 친구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학생도 만나고 얼마나 즐거워요. 이게 뭐냐면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우리 동양인은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인재, 제로 트랜센덴스에 대해서 많이 눈을 두고 있지만은 우리는 옛날부터 몇 천 년부터 재행무상 이게 그 뭐야 반야신경에 아주 있잖아요. 반야신경을 달달 외우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도 반야신경을 달달 외우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이나 다름 없잖아요. 사실은 말이에요. 이런 도양적인 아까 그 반과 사유상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 재행무상이지만은 그 세상을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 이런 것 속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관조의 기쁨을 누리지 않겠느냐. 내가 옛날 그 대학생 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윤리학 책을 봤어요. 그좀 뭐 쉽진 않은 책인데 학점에서 대학교 학점은 내가 놓치더라도 그 내 C학점 받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걸 봤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얘기하면서 관조라고 그랬어요. 관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이전부터 우리는 부처님이 재행무상을 외치고 명상이나 관조를 외쳤잖아요. 서양보다 동양 사람들이 이 사상에 앞섰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서양의 철학이라는 거는 뭐 실전 철학이다 여러 가지 뭐 기호 철학이다 많이 있지만은 그게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어. 근데 반야신경이나 재행무상의 얘기를 들으면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거든. 근데 제로 트랜센덴스의 개념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이 토른스타임의 그 연구가 하면은 이런 노년 초월에 이르는 그 노인이 한 20%밖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년 초월에 연구는 많이 하고 생각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이르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 내가 주위를 가만히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노년 초월에 이르려면 우리가 어떤 노인들의 우울, 불안 여기에 시달리지 않는다. 요새 그 TV에 보면 노인이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거는 그리고 가난하고 이런 거는 말이야. 노인이 지금 불안에 시달리는 거는 가난 때문이다. 또 고독 때문이다. 또 질병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 하잖아요. 사실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토론스톰의 연구에 따르면은 노년기의 성숙 과정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고 그러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나나
최학기 대표나 우리 조명진 대표나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러면 왜 노년들이 이렇게 불안하냐? 또 고독하다 그러냐? 이거는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시니어 라이프의 그 영향은 일은 노인들을 기본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시대의 시민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리고 노년 초월은 노년에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심리적인 성숙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내가 얘기를 한 거는 선조들의 우리 삶의 그 미학, 특히 선조들 삶의 아름다움을 얘기했잖아요.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은둔, 고일, 한적한 삶이다. 우리 선조들은 초에 숨어 살았지만은 그들이 그냥 초에 숨어 사는 거 아니에요. 초에 속에서 검은고 쓰고 시 쓰고 차 마시고 굉장히 수준 높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일한 삶. 이게 바로 초월적인 삶인데 이 초월적인 삶이라도 그냥 세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그러면서 한적한 삶. 이 한적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한적한 게 아니라 대문 안에 달이 들어와 있는 걸 즐기는 그런 삶 아니에요. 우리 노년의 우리 선조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는 이 시대의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제로 트랜센덴스의 최고봉이다. 특히 오늘 말했던 고일 그런 초월적인 그런 인품이라는 거는 세속에 살지만은 세속을 초월해서 한가함을 즐기는 아치 있는 그런 인품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인간에 바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 강의를 마칩니다.